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수능 국어에서 듣기 문제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대학에 갈 때 수능 시험에서 듣기 문제를 풀었던 세대인데요. 현재는 수능 국어에서 듣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국어 듣기는 따로 시험을 보지는 않고요. 또 국어의 하위 영역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골고루 다루도록 교육과정은 계획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는 듣기를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듣기가 도대체 아이들의 발달이나 학습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듣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특히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듣기를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시켜왔던 저의 어떤 경험담과 이것이 학습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경청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지만 그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갖추어야 될 덕목의 하나로도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청이 단순히 개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듣기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전통적인 판서도 시각적인 자료에 포함이 되지만 요즘은 영상이라든가 화면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각적인 자료도 활용을 하고 그래도 전통적인 수업의 가장 기본 바탕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머릿속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 바탕이 되죠. 자, 이런 면에서 학습에 있어서 듣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듣기는 여러분들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시각적인 어떤 자극이나 기타의 어떤 자극에 비해서 집중하기도 어렵고 집중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아들의 뇌를 다루고 있는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들에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 남자아이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청각적인 자극에 비해서 훨씬 쉽게 반응을 하고 또 이 청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리게 발달을 한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어서 조금 더 듣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신경 쓰면서 지도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과 어떠한 내용을 들었을까요? 처음에 아이들과 듣기 시작한 건 보통 책을 사면 특히 전집의 경우에는 그 전집에 딸려있는 오디오 CD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디오 CD를 아이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전래동화와 명작동화였고요. 창작 같은 경우에도 글기 말기라든가 혹은 도레미공 같은 창작의 경우에는 오디오 CD가 상당히 재밌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에서 오디오 클립이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오디오 클립 안에 들어가면 여원에서 제공하는 탄탄 세계 명작과 전래동화 전집을 들을 수가 있고요. 후 시리즈 중에서 한국사와 세계 위인도 들을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들어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듣기의 학습 효과를 노리고 틀어준 것은 아니었고요. 보통은 제가 아이들을 재울 때 잠들기 전에 불을 끄고 한 20-30분 정도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할 때 차 안에서 이렇게 처음에 들려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잠을 잘 들지 못하는 경우에 속해서 제가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으니까 잠자리에서 이야기 CD를 조금 틀어줬고요. 부작용은 이야기 CD를 끝까지 듣고 싶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도 아이들이 되게 지겨워하고 멀미도 좀 하고 이런 편이라서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오디오 CD를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이 잠자기 전에 불을 끄고 침실에서 그리고 어디론가 이동할 때 차 안에서 이 오디오 CD를 듣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른 감각적인 자극이 차단되거나 혹은 현저히 적은 상태에서 오디오 CD를 듣게 되니까 집중하기가 다른 자극들에 비해서 힘든 이 듣기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냥 틀어주기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책을 읽을 때도 중간중간에 멈춰서 아이들에게 읽기를 도와줄 수 있는 질문을 하잖아요. 사실적인 이해에 해당되는 내용을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와 같은 짧은 질문부터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인물의 감정이라든가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나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뭐 이런 짧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 오디오로 들을 때도 아이들에게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중간중간에 짧은 질문을 던져주시면 아이들이 들을 때 이 시각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귀로만 듣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듣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듣기 제재로 활용해 보시면 좋은 것은 제가 배경 지식에 관련된 영상에서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뉴스 듣기입니다. 한 30여 분을 지난 뉴스를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들어보는 그러한 연습을 했었습니다. 아이가 사회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양한 화제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뉴스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뉴스를 틀어준 거였어요.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제가 뉴스를 듣다가 관심 있는 꼭지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어떤 내용이네 이렇게 화제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 생각에는 이런 거 같아 라고 제 생각도 한번 얘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요. 아이가 그닥 반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배경 지식도 부족하고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다. 일주일여를 그냥 저 혼자 막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가 보는 뉴스에서 잠깐 아이가 시각 자료를 봤던 건설 현장 붕괴 사고에 관한 뉴스가 오디오에서 나왔는데요. 아주 유창하게는 아니지만 그 뉴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요약을 하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직 깔린 사람들이 있어서 소방관들은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있고 경찰관들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이처럼 아이가 뉴스를 듣고 나서 핵심 내용을 한두 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 뉴스 듣기는 절반 정도를 성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관심 있고 쉬운 화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어부터 선정을 해보는 것도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붕괴 사고,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 경찰관들의 조사 뭐 이런 식으로 핵심 어들을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핵심 어들을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아이가 자신의 말로 입 밖으로 내어서 표현해 보도록 연습을 시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당연히 뉴스의 전 꼭지를 이렇게 해볼 순 없고요. 아이가 이해할 법한 수준의 내용 그리고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두 개 정도의 화제를 가지고 기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보시면 아이가 이 뉴스 내용을 듣고 요약을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 듣기를 했을 때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 책의 오디오 CD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은 뉴스야말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반의 모든 사건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 폭을 넓혀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들었던 뉴스 중에서 재판에서 패소한 A씨가 상급 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이가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패소가 뭐냐, 그 다음에 항소심이 뭐냐, 상급 법원이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은 사회 동화에서 재판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아이가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억을 되살리면 알 수 있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실 사건에서 일어난 것하고는 아이가 연관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해당되는 책을 찾아서 우리나라에는 3심 제도라고 해서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고 이 재판의 과정이 어떻고 이런 책의 내용을 쭉 같이 읽고 나니까 뉴스에서 말했던 게 그거였구나.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몇 번째 재판을 받은 걸까?
그럼 이 사람 몇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사회교과를 배우는 이유도 성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해하고 또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에게 사회교과가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고 또 비인기 교과인 이유가 너무나 많은 낯선 용어들이 나오고 또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직까지 1, 2학년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라고 하는 교과를 배우진 않지만 나를 둘러싼 사회와 세계를 이해한다 라는 관점에서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러한 사회 교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연결짓는 고리로서 뉴스를 활용해 보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교과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되는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어 교과에서 4가지 영역 중에 하나이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비중이 적지만 학습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듣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다양한 오디오북이나 혹은 아이가 입학을 전후하고 있다면 뉴스 듣기까지 시도해 보시면서 다양한 교육적인 효과를 노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실제로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는 2학년 국어 가 6단원에 텍스트 없이 집중해서 듣기 활동이 나옵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재를 통해서 아이가 듣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시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어 교과 내에서도 매체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적인 요소를 평가할 수 있고 자신의 말로 재구성해내는 것이 국어 교과 내에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나야 교수님의 초등 문해력을 키우는 엄마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의 고학년 편을 보니 신문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활발한 상호 교류, 대화를 나누었을 때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아동의 관심도가 올라가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수님께서는 5학년부터 아이와 함께 신문 읽기를 해보면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이와 함께 뉴스 듣기를 통해서 요약과 이런 식의 의견 교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대부분 여름방학 시작해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